자,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뉴스다이브 썸네일에 정구승 변호사보다도 이정주 기자보다도 최혜정 부국장보다도 저보다도 얼굴이 크게 들어간 사람 조진웅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스 지면 점유율로 보자면 압도적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조진웅 씨 스스로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있었고 이 범죄로 소년법에 의거 소년범이 되었다 라는 내용은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범죄가 차량 절도와 이게 뭐 성폭행 관련된 범죄다라는 것에 있어서 조진웅 씨 측은 범죄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 가담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 시점에 나오는 이유 왜일까? 뭐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보도를 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 누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에부터 다양한 이야기들과 논란의 거리들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논란이 되는 지점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뭐 다양한 논란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까? 법조인으로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유출해냈지? 소년범이란 사실. 네, 예. 이거는 사실은 본인도 떼기 힘들 거예요. 예, 그리고 수사기관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 네, 예. 이거를 기자가 어떻게 확보했지가 가장 첫 반응이었고 이게 유출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게 사실 가장 쟁점이었고 그 이유가 이 소년범, 그러니까 소년법에 의거해서 유죄 확정을 받은 소년범은 이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갖고 소년범 체계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조진웅 씨 개인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1도 없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뉴스다이브를 시청하시는 그 고품격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출됐으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소위 일부 정치인들이 무엇 하려고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주 기자는 어때요? 저는 조금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예. 물론 이제 일단 그 사회적 어떤 처벌과 교화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어렸을 때는 20대 때 마약 중독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예. 그래서 마약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뭐 권총 소지 이런 걸로 마약에 취해서 차량 운전해서 실제로 재판도 많이 받고 구속되고 예. 했는데 보호관찰 처음 받고 이제 징역형 살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면 올해 재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08년에 아이언맨 하면서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인간 승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해요. 물론 조진웅 씨하고 이제 같은 사례라고 딱 등치시킬 수는 없는데 어떤 범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그때의 실수가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그 전체 시스템을 좀 보는 그런 근대법의 정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거는 과거에 그래서 그 조진웅 씨가 몇 살이었어? 몇 살 때 차량을 어떻게 훔쳤어?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디스패치 기사를 뜯어보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나 흉악했냐 이것만 집중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전체가 주는 어떤 교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정치권으로 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받아가지고 무슨 조진웅을 옹호하는 쪽과 소위 말해서 공격하는 쪽이 양쪽이 양분이 돼가지고 이제 정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안을 낸다는 이렇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고 조진웅 씨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배우나 배우라는 게 그거는 있어요. 이미지 브랜딩을 하는 하나의 걸어다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소비 시장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본인이 은퇴한 거는 본인이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는 시청자나 그리고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만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무조건
파헤치고 무조건 과거는 파묘해야 되고 아까 정 변호사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비공개 자료도 공개하자는 쪽으로 법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방식은 현재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근대법에 그냥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을 나누어서 이걸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진웅 배우의 뭐 평소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노출된 것을 가지고 어느 쪽 인사다 이렇게 규정짓고요. 그것으로 뭐 비판과 비난을 본질과 상관없는 방향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많이들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무슨 비유와 은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건들을 하나씩 물고 들어오는데 그 사건들을 물고 들어오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최혜정 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뭐 보도가 됐고 그 경위는 저희가 지금 사실 알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소년법의 취지라는 것이 그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그 청소년기에 잘못된 약간 미숙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범죄를 교화해서 그 건전한 사회인으로 그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꼬리표를 그럼 언제까지 달고 다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동시에 이건 또 분명히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잘 컸으니까 뭐 괜찮아라고 덮어줄 수 있는 사안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던진 사건이지 이걸 가지고 뭐 이 사람 그 조진웅 배우가 뭐 어떤 뭐 지금 현재 여권의 어떤 활동을 해서 뭐 편을 나눠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소비될 사안은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때 이런 이제 범죄 그 당시의 범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죗값을 치르고 그 어떤 그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이게 어떤 정쟁 소재로 소비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피해자한테도 사실 못할 짓이죠. 그 조진웅 씨한테도 도움이 하등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조 시작을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30년 전의 일이다. 이미 법적 처벌 다 받았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피해자들의 사연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렇게만 그냥 평가가 끝났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조진웅 씨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 중에 의미 있는 행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용기가 안 났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과거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에 대한 교화를 위해서 활동을 조금 더 했다고 한다면 조금 서로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개인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해 쉴드를 쳐주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의 하는 게 과연 피해자와 조진웅 씨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의 선택은 은퇴구나 라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관객과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웬만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정구승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디스패치라는 매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이 소년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이 아니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게 원칙이고 애초에 공개돼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년원 기록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취지라는 것이 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보다는 교화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야 될 것이 어떻게 공개가 되고 알려지게 됐는가가 먼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는 부분에서 뭐 이제는 뭐 각종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뭐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고 이 뉴스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뉴스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뭐 다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 불편했던 그 주체들 쪽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던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기존에 있던 소년법 체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발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내용에 지금 여권 이야기와 대통령 이야기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한가? 가장 안 좋은 활용 사례죠. 어떻게 보면은 보여서는 안 되고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건 조진웅 씨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면서 소위 말해 자신의 광을 팔기 위해 하는 가장 안 좋은 사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둘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진웅 씨가 저는 은퇴를 선언한 게 이것만으로 만약에 죗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피해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 과제를 던졌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이라는 게 이제 과거 한 30년 전 그 기준이 있었고 지금 소년들이 인식이 그 당시 소년들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래서 소년범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적용되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법안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옳고 그름 떠나서 현재 시대에 맞는 그 재논의가 필요해요. 어디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교화시키는 게 과연 교화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줘야 피해자는 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근데 이준석 의원의 그런 멘트는 여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관심 없는데 왜 피를 이걸로 잡고 들어와서 사실은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 공격하려고 또 피의자들 2번 죽이면서 쓰는 광고팔이에요. 이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최혜정 부국장이 오늘 그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숙제다. 그렇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 이게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고 뭐 대통령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정말 그 피해자 그다음에 조진웅 배우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이 사회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구승 변호사의 쿠팡 집단 소송 관련해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경망스러워 보입니다. 네. 필요하죠.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QR 코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집단 소송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착수금 없이 진행되는 이 정구승 변호사의 그 법무법인 QR 코드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뭐 뉴스들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오늘 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뉴스들은 내일 더 꼼꼼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최혜정 부국장, 이정주 기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